외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전화를 걸고 모임에 나가고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오히려 더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명절에 온 식구가 모여 웃고 떠드는 그 한가운데서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계를 늘려도, 아무리 좋은 사람 곁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존재적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내가 부족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살아온 사람만이 만나게 되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외로움이 더 이상 피해야 할 그림자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조용한 힘으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 건 사람이 떠나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감정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에 남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원인을 내 성격 탓으로 혹은 연락이 뜸해진 주변 사람들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는 진짜 이유는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역할. 하루가 빠듯했고 나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퇴를 하고 자녀들은 독립했고 사회적 역할은 하나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외로움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역할이 사라졌으니 내가 쓸모없어진 거라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외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다시 채우려 합니다. 모임에 나가고 봉사활동을 하고 바쁘게 움직이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 외로움의 본질이 빈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나니 처음엔 좋았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매일 무언가를 하는데 밤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부인에게 말해도 잘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차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한가해서 그런가. 더 바쁘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문제는 한가함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한 겁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기대, 사회적 책임, 외부의 목표가 나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외부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남은 건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낯설고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았다면 이제는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온 겁니다. 외로움은 그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공백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텅 빈 게 아니라 비로소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 감정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 안의 공간은 더 좁아집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작정 사람을 만나고 일정을 채우면 정작 나 자신과 만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삶이 나에게 건네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외로움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외로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르트르나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라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처음 들으면 좀 쓸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부족해서, 관계가 모자라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존재적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존재가 스스로를 확인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지금 당신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쁜 일상이 나를 채워주었고, 역할이 나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 어느 회사의 직원, 그런 이름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이름표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퇴직을 했고, 자녀들은 떠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나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름표 없이, 역할 없이, 그냥 나로서. 그리고 그 순간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살다가 처음으로 안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낯설고 조용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묘하게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통했던 이야기가 지금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오히려 만나기 전보다 더 외롭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친구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울리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외로워질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됩니다. 억지로 맞추던 관계, 습관처럼 유지하던 관계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내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북적이는 와중에 마음 한쪽이 조용합니다. 모두 떠나고 난 뒤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왜 행복해야 할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이것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 이것이 바로 존재적 외로움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이 외로움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정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나를 깎아내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외로울 때 비로소 드러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가려져 있던 내 진짜 마음입니다. 바쁘게 살아올 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일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자 어디선가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어떤 것은 따뜻하고, 어떤 것은 아프고, 어떤 것은 이름조차 붙이기 어렵습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집 안은 조용하고 창밖에는 어둠뿐입니다. 그때 문득 수십 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부모님께 한 번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 형제와 오해가 생겼던 그날. 이미 돌아가신 분들, 이제는 연락조차 끊긴 사람들. 왜 하필 이 조용한 밤에 이런 기억들이 찾아올까요? 외로움은 과거를 불러옵니다.
바쁠 때는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고요한 시간에 스스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감정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기억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 어딘가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조용한 공간이 생기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서운했던 순간, 배우자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 친구 앞에서 괜찮은 척했던 순간,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삼켰던 감정들. 그것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 감정들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숨겨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외로움 속에서 이런 감정을 마주한다는 것은 드디어 내 마음에게 솔직해질 기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타인 앞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약속이 취소되어 하루가 비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묘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누군가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합니다. 이때 편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타인의 기대에서 잠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여야 하고, 좋은 배우자여야 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내려놓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그 편안함은 비로소 나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성찰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만나고 숨겨왔던 감정을 꺼내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바쁜 삶 속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외로움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면 이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외로움 안에 머물러 보면 거기서 만나는 건 공허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내 마음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우십시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고 특히 삶의 후반부에는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 감정을 적으로 삼으면 평생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알면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마음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미세한 움직임을 기록해 보십시오. 외로움은 하루 중 특정한 순간에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인지, 저녁 식사 후인지, 밤에 잠들기 전인지,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이 깊어지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작은 수첩에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오후 3시쯤 마음이 허전했다. 텔레비전을 끄고 나니 조용함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렇게 적다 보면 외로움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감정은 알아차리는 순간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면 그냥 휩쓸립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기록은 알아차림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재구성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연락이 끊기는 사람도 있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평생 습관처럼 유지해온 관계들 중에서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서 오히려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와의 관계는 깊게, 후자와의 관계는 가볍게. 이렇게 재구성하면 관계의 숫자는 줄어도 관계의 질은 높아집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연결이 없을 때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라보십시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의미 없이 전화를 걸거나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외로움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쉬지는 못합니다.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나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네 번째,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하루에 한 번 방 안을 정돈하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 이런 작은 루틴들이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의 닻이 됩니다. 오늘도 산책을 했고, 오늘도 방을 정리했고,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런 작은 확인들이 쌓이면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외로움은 나를 잠식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을 보여주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떤 관계가 진짜 소중한지,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한지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면 이 답을 영영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로움 안에 머물러 보면 그 감정이 가리키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외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라고.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삶을 깊이 살아온 사람만이 만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 안에서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천천히 함께 걸어갑시다.